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갭 투자를 한 사람들에 대한 소급 적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여론조사 1에서 3위 여야 후보가 모두 갭 투자, 다주택 등 투기성 부동산 투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만큼 집값을 잡기 위한 확실한 카드로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한다. 갭투자 이제 생지옥 정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주택을 갖다가 이걸로 딱 이렇게 낚았는데 거의 돈이 막 새고 있네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들이 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지 상상조차도 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 하면 대표적인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갭투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입니다. 자, 갭투자, 불로소득 보면 불로소득 환수한다. 그러면 이제 주로 갭투자하는 대상자와 다주택자 대상이 누구일까?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에 본인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뭐 투기를 했다 무조건 그렇게 굳어질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솔직히 실거주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몇 달 동안 갭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갭 투자 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불로소득 환수 투기의 대상인 것만은 분명해요. 자, 다주택자들이 거의 다 갭 투자예요. 다주택자들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많아요. 자,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월세를 받는데 이런 거요.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도 갭 투자입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자들 막 10개씩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도 다 갭 투자예요. 아주 안 좋아요, 찔이. 외지인들, 외국인들도 갭 투자가 많아요. 외지인은 뭐 사실상 다 갭 투자고 밖에서 왔으니까. 외국인들조차도 요즘은 갭 투자. 부담부 증여를 해주는데 이제 대출 아니면 전세 끼는 게 이 부담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도 갭 투자입니다. 2030 영끌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사면 영끌이 되는 거고 전세를 끼면 갭 투자가 되는 거예요. 갭 투자도 냉철하게 말하면 영끌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갭 투자 전세가 금액과 전세 금액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는 이 대출 이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대출은 이자가 나올 뿐이고 얘는 이자가 안 나온다는 차이지 뭐 갭 투자가 안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락장에는 경매당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다주택자 보세요. 개인 다주택자들이 제일 많아요. 일반인들 다주택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거의 다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리고 법인 투자자도 다주택자들이에요. 다 관련돼 있죠, 전체적으로. 외지인, 외국인들이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차명 계약, 뭔 말이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아주 이건 불법이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하는 것도 다주택자들이에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정부가 이 두 가지 대상만 조사해도 웬만하면 다 잡을 거예요. 갭 투자, 부동산 폭등의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전세를 끼고 투자한 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불안하니까 막 잡는 거야. 요즘은 10대도 그 아들 이름으로 전세 끼고 투자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갭 투자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인데 정부가 무려 8년 동안 갭 투자를 방치했어요. 진짜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방치할 수가 없죠. 진작 잡았겠죠. 그 다음에 비거주, 여기 보면 비거주 차익 환수, 그러니까 거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다 이익을 환수한다. 이거는 불법적 요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따져봐야죠. 일시적이냐 아니면 노골적으로 그냥 갭 투자한 거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역시 이익 환수 당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기, 집값 폭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 갭 투자가 사실상 갭 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집값 폭등을 많이 유발했고
깡통전세를 유발시킵니다. 나중에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 정말 엉뚱하게 세사하는 사람들한테 손실을 줘요.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그 다음에 비거주 매입.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하는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들이 매입하고,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갭투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 임대주택 사업자, 30대, 외지인, 외국인, 법인, 징여, 이 사람들이 거의 갭투자를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이분이 지금 현재는 거의 1위 유력하잖아요. 대선 후보 중에서. 부동산 대책을 보면 아예 갭투자로 환수하겠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한다고 하면 하더라고요. 이건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분이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 일관성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경기지사 때도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잖아요.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칼을 확실히 뽑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시면 불로소득 환수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전 국민에게 분배하겠다. 정부가 갖겠다 이게 아니라 그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니까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국민들한테 환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로 보여질 수 있는데, 즉 의식주 가지고 투기하거나 장난을 치면 그걸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면 긍정주의겠죠. 부동산 안정화, 강력한 의지를 가지면은 빠른 시기에 가능하다. 본인이 그러잖아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단기간에도 집값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집값 잡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대출 그런 거 이제 못 잡습니다. 그런 걸로 딱 두 가지. 전세 끼고 하는 거 이 차익 환수하는 거 하고요, 다주택자 매물 토해내게끔 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그냥 금방 한 달도 안 돼서 집값 빠져요. 한 달이 뭐야? 일주일만 해도 빠집니다. 안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투기 수요 100% 환수, 실수요자 고가 압박 금지. 단 이러죠. 1가구 1주택자 투기 수요 이런 것들은, 자, 투기 수요는 100% 환수하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의 그 아파트 하나는 환수할 필요가 없다. 처럼 고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압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동산 공급, 서울 그린벨트를 반대하고 도심개발 용적률을 올리겠다. 자, 다주택자들은 대부분이 투기 수요다. 물론 이제 저기 월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빌라 여러 채 이런 거 좀 작은 것들, 그 경우는 좀 예외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건 투기 맞아요. 누가 뭐래도 투기입니다, 그거는. 자, 불로소득 세금을 환수하겠다라고 했고, 갭투자 다주택 방지, 뭐 불로소득 환수라는 말은 안 썼어도 갭투자나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 대선 주자 1에서 4위까지가 다 그래요. 보세요. 대권 후보 주장들 이낙연, 추미애, 윤석열, 이재명까지 갭투자 다주택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갭투자, 깡통주택, 위험 요인도 6가지나 있어요. 여러분들 전세 살면서 불안한 사람들이 계시죠? 깡통주택. 이런 분들은 꼭 이거 잘 보세요. 자, 보면 먼저 1번, 경기, 인천, 외곽 지역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리고 지방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 5억 미만, 주로 중저가 아파트가 바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율이 이제 낮아. 즉, 뭔 말이냐?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바짝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이게 70%,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70%까지 붙어 있으면 이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매가가 보통 70% 수준에서 때리거든요. 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세 사는 사람들이 위험하고요. 다주택, 특히 이런 사람들을 피하세요. 다주택자, 하락장애는 폭탄이에요, 폭탄. 임대주택 사업자, 그 사람들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시라고. 법인 사업자, 즉 이 사람들하고는 계약 안 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자, 나홀로 아파트라도 세대수가 별로 안 되는 것들은 가격이 낮다 보니까 또 바짝 붙었어요, 가격이. 자, 이게 이제 됐죠? 경기도 외곽이나 지방 대부분.
특히 이제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세 매매가가 붙어 있다. 하나씩 보자고. 개인 갭투자. 2016년 이후 갭투자 비중이 증가했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개인의 갭투자들이. 그래서 안 좋아요.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전세가율을 활용해가지고 집값 폭등을 유발을 시켰습니다. 지금 집값 폭등은 갭투자와 그다음에 다주택자들로 인해서 폭등한 거예요. 투기를 조장했고 정부가 지금까지 대책이 없었습니다. 막말로 정부가 이거 조장했다고 해도 할 말 없어요. 갭 투자를 막겠다라고는 몇백 번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갭 투자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왜? 집값 찾기 싫으니까요. 두 번째, 전세가율을 활용해서 집값 폭등을 유발했고 투기 주장했고 아무튼 그래요. 자, 집값과 전세값 하락을 하면 깡통 전세가 속출하죠. 둘 다 떨어지게 되면 바짝 붙잖아요, 가격이. 그리고 문제가 됩니다. 경매도 당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갭 투자 성행, 전세 비중 4년 연속 상승. 자, 이렇게 2015년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쭉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이게 지금 전세 갭 투자 전세 비중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월세에 비해서 위에가 월세야. 전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72%, 27%. 그 다음에 서울서 전세 끼고 집 산 경우 쫙 들여다보면 임대 목적 보세요. 임대 목적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본인 거주 목적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점점 벌어지네요. 이렇게 즉 하나같이 갭 투자로 이익 부동산으로 돈 좀 벌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임대주택 사업자 아주 임대주택 사업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외에는 다 임대주택 사업 내는데 월세보다는 거의 다 갭 투자입니다. 임대주택 정부가 활성화시켰어요. 2017년 이후에. 이게 잘못이죠. 무려 159만 채예요. 임대주택 사업 증가로 아파트 매물 잠김이 심한 지금 여러분들 왜 매물이 없는데 집값이 신고가냐면 임대주택 사업자들 매물이 지금 잠긴 거야. 다주택자 매물이 잠긴 거야. 집값 폭등의 원인입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특히 그것도 대부분 매물이 갭 투자입니다. 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빨리 폐지해야 돼요. 이것도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순차적 말소 진행해가지고 이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물 폭탄 맞을 수 있어요. 하락장에는 이게 매물로 쏟아지겠지만 상승장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자, 2018년에 7만 9천이 임대주택 사업자 한 해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 2018년 9월달 6만 9천. 지금 여러분들 서울 거래량이 5천 건밖에 안 돼요. 7만, 8만 9천 뭐 이런 것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묶여버렸다고요. 임대주택 사업자 임대 등록 누적 현황 44만인데 실질적으로 50만이라고 했죠. 143만인데 실질적으로 159만 채입니다. 어때요? 15년부터 꾸준히 늘어났죠. 이렇게. 이제 말소시켰어요. 작년에 말소시켰어 아파트. 뭐 이제 다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어느 세월에 다 해소가 될까요? 다주택 갭 투자. 다주택자 2012년 지속적으로 증가했어요. 11채 이상 다주택 증가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다주택 보유세는 미미. 어떻게 보유세는 세게 때려버려야죠. 아예 누진세로 때려가지고 못 버티게끔 만들어야 돼요. 집 가지고 투기 못하게. 집을 계속 끌고 가는 게 투기인 거예요. 잠깐 다주택이 된 게 투기가 아니라 10년이건 20년이건 무주택의 집을 빼앗아 가지고 여러 채씩 갖고 있는 게 투기인데 그러면 보유세를 세게 때려가지고 토해내게끔 해야 하잖아요. 보유세는 세게 안 때리고 양도세만 세게 때리니 누가 팝니까? 여기 보세요. 보유세 미비, 양도세, 중과세로 버티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많아요. 다주택 매물 대부분 전세를 끼고 투자한 이 문제는 이게 다주택자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갭 투자를 했다는 거야. 집값 폭등의 원흉이죠. 원흉. 자, 다주택자 보세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210만, 220만 명. 집 개수로 따지면 700만 채, 800만 채에 해당돼요. 11채 이상 다주택자들도 엄청 많아요. 거의 3만 명이 넘어요. 특히 11채 이상짜리. 자, 그리고 외국인들도 갭 투자 많이 합니다. 특히 외지인들이 이제 압도적으로 갭 투자 많이 하죠. 2018년 이후에 집값 폭등기에 외지인 파상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일단 외지인들은 일단 사놓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냥 불안하니까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아들 몫으로 이렇게 막 사주는 거야. 파상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수도권에 집중. 지금 보세요. 모든 갭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불필요하게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데 그냥 사놓는 거야. 외지인은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이번에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 돌아다니면서 싼 것들을 싹쓸이 하는 거야. 봉고차 타고 다니면서. 부동산 갭투자 투기, 집값 폭등의 1차 원인은 외지인입니다. 지방 사람은 서울에, 서울 사람은 지방에, 또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갭투자 많이 해요. 이 사람들은 이익 환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2017, 18, 19, 20년으로 들어갈수록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외지인 투자자들이. 자, 외국인들도 보자고요. 주로 중국인들이 많아요. 외국인 하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어떻습니까? 중국인 위주로 엄청나게 투자했네요. 이번에 법인 사업자도 갭투자입니다. 2018년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대부분이 갭투자자예요.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 한동안 줄어들다가 또 늘어나고 있어요. 아예 이 부동산과 관련되지 않은 이 법인 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집을 산다면 그는 세금 덩어리로 그냥 차익 환수시켜야 돼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려고 부동산 매입하여 집값 폭등을 유발시켜 버렸습니다. 법인 혜택이 축소된 후에 2020년에 감소하다가 다시 또 단속이 뜸해지니까 2021년에 또 증가하고 있어요. 대량 매물이 지금 이제 나중에는 쏟아지겠죠. 여기 보세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거래된 건수 엄청 많네요. 그러니까 쭉 있다가 이제 좀 나중에 좀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20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자, 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다가 확 줄어들었죠. 이제 이때 법인 아예 세금 때려버리겠다 하니까. 그러다가 별로 세게 안 하니까 다시 또 눈치 보다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자, 30대 갭투자. 물론 이건 30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30대가 영끌을 하든가 갭투자를 하든가, 영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갭투자를 하는 거야. 2018년 이후에 부동산 경험이 없는 30대 고액 연봉, 전세대출을 활용해서 갭투자했고, 전세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갭투자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집 사면 전세대출을 갚아야 되나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막 엄청나게 빚잔치 해갖고 갭투자했어요. 자, 부동산 상승과 청약 포기로 30대 최근 2년간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게 30대입니다. 상대적으로 자본금 부족을 신용대출 포함 갭투자로 부동산 영끌까지, 즉 빚을 내는 영끌, 또 영끌에다가 갭투자까지 하는 거예요. 환장하죠. 여기 보면 30대 아파트 매입 비중 보세요. 2019년에서 2020년까지 보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막판에 33%까지. 그리고 이제 갭투자 현황. 그 중에서도 이제 30대가 갭투자하는 게 30%에서 좀 떨어진 듯 하더니 계속 올라가요. 37.6%. 자,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금액 추이. 대위변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보증보험 들면은 그 대신에 경매당할 것 같으면 이제 이게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보세요. 2016, 17, 18년에 34억 500억 이거밖에 안 됐다가 2020년 8월달 3천억. 이거 나중에 폭락장에는 조 단위로 가요. 조 단위로.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거 지금 갭투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경매 넘어가 못 받은 전세보증금이 6년간 4,597억이다. 엄청나죠. 갭투자 후유증이 심각하다. 근데 이제 6년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1년간에도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임차 보증금 미수 현황 보시면 좀 줄어든 듯 하다가 계속 다시 더 늘어나고 있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다주택자들이 투기한 건데 부글부글 끓게 하네요. 불로 아파트를. 다들 여기에 사는 사람은 해고로 됐어요. 또는 무주택자들 지금 피가 마릅니다. 집값을 확실하게 잡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갭투자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첫째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누진세 강화가 두 번째예요. 집값 거품이 심해질수록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